자 이게 헌재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나경원 의원이 거의 뭐 앞장서가지고 탄원서도 내고 그리고 뭐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서 의원들이 뭐 수십 명이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시위를 하지 않나 탄원서를 내지 않나 이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윤석열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가기로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또 이제 승복한다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그러니까 하고. 끝까지 간다는 게 어디까지냐면 탄핵까지. 탄핵까지만 가는 거예요. 탄핵이 되고 나면 이제 손절해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몇 명은 승복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단 승복한다는 우리는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예. 탄핵 결정까지. 그때까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군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투권이잖아요. 쌍권. 네, 쌍권총. 권영세, 쌍권 두 사람은 예. 우리는 탄핵까지만 간다. 그 다음부터 나도 몰라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 이런 뜻이고요. 거기까지만. 근데 이제 소위 나경원, 윤상현, 김민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사람 그 뒤에도. 그 뒤에도 간다니까. 왜냐면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사람들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보니 나경원 지금 의원이나 윤상현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처벌의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선진 국회 선진화법 위반 6년 됐어요. 6년. 아직도 처벌이 안 나와요. 그거 있잖아요. 나왔죠. 그리고 자녀 관련된 문제 여러 문제가 지금 고소 고발이 된 상태예요. 누가 고발하는지 아세요? 안진걸이 고발해놨어요. 그게 많아요. 여러 건이에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나경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고발 건수는 많다는 거. 윤상현은 윤석열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건 뭐 빼박이잖아요. 명태균. 이 두 사람은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웃되는 순간 재판이나 또는 뭐 수사에서 엄청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막기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뭔가 걸려 있는 사람들, 캐비넷이든 수사 관계든 이런 부분에. 근데 나머지 사람들, 그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손절해요. 왜냐하면 탄핵되고 나서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망해요. 이제 그때는 탄핵되기 전까지만 일단 가고, 그 다음에 탄핵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손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절을 할 결심을 하고 있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다. 뭐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금씩 약간 이제 발을 좀 빼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인데 국민의힘 주자들 입장에서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태도 변화라는 게 뭐 지금 말씀하신 김나윤, 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런 김나윤.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더 결합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대선 딱 열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윤석열 손절할 거야. 그 국민들이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국민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본인이 판사까지 지냈는데 저런 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모습 너무나도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사 사안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명태균 이슈부터 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려 있는 사법적 리스크들 때문에 윤석열에게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저는 이제 이 보수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려온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수구퇴행 세력들이 국민의힘 안에 많거든요. 그리고 뭐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뭐 개혁신당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이 정권과 궤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공적인 역할을 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명태균 라인을 청산하는 것이 좀 우리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전 주춧돌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집단이 안 바뀔 거기 때문에 정당 해산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김나윤이라는 이 정치인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신다. 저를 도와주고 계세요. 보수의 종말 라인 저분들 종라인이세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세요. 바꾸지 말고 지금처럼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인규 변호사를 도와주는 길이다. 종라인입니다. 종라인이 생겼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생겼어요. 자 이래님께서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보수였고 현재는 중도 보수인 것 같아요. 안보와 국익에 노력해야 할 보수 정권에 화가 납니다. 제 세금으로 북한을 자극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극우 보수 세력이 끝나길 바랍니다라고 마지막에 꼭 보내주셨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고 신인규 응원해요. 온라인이시잖아요. 하트까지. 그렇네요. 하트까지. 우리 이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너무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게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드리고요. 로또맘님
봉 교수님, 봉 교수님 나오시는 모습으로 태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 역시 제가 봉의 시대.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네. 아유, 역시. 어쨌든 안타깝서 시진규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불교 방송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됐네요. 신인규의 아침 저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교 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로또맘님. 집사가 진행 불교 방송에서 집사가 진행하는 101.9고요. 불교 뭐라고요? 저널? 아 불교 저널이라 아침 저널이라고요. 그 이름을 막 바꾸시는 네, 알겠습니다. 아침 저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지는 박봉규. 자, 이 로또맘님 이따가라도 혹시 기도를 개인 기도하실 진짜- 때 로또맘님 기도 좀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끝나고도 기도해 주셔도 다 전달이 되니까. 네.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 있고 네. 좀 뭐 그러니까 좀 우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네. 이유가 뭐냐면 길어지니까 혹시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냐 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다. 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제가 분석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헌재 재판관들이 네네. 그 결정물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각자 재판관들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 소수 의견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때도 만장일치로 나왔지만 소수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소수 의견들도 음. 평의를 거쳐서 동의를 다 해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집어넣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결정문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결정문에서 혹시나 윤석열 측에서 승복하지 않을 어떤 빌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주장들을 다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것도 평일을 걸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대 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파면이라고 하는 걸 바뀌지 않 그걸 바꾸려고 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아하. 논란이 있다고 소위 얘기하고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네. 그거는 파면과 관련 없이 파면은 결정된 사항이지만 소수 의견이 아니면 아, 일일이 정리.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의 약간의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고 아하. 윤석열이 측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지 파면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거는 아. 변함이 없다. 예. 시간이 좀 지쳐진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진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 파면 자체를 가지고 흔들리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또 시켜주셨는데 뭐 역시 이제 미국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미국 박사님. 미국 박사. 박사님의 또 설명을 들으니까 더 네,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죠. 네. 한국 박사. 못하는 아니시죠? 한국 박사 석사 석사까지 알겠습니다. 한국 석사. 미국 박사가 얘기하니까 잘 들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전공은 근데 언론학이죠. 법은 아니에요. 언론학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래도 남들이 보면 정치학 교수인 줄 알더라고 저를 언론학 박사입니다. 언론학 박사, 미국 박사님의 네. 분석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안심이 되시죠? 어떻습니까? 안심이 지금 많이 되실 것 같아요.